안녕하세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양신양왕입니다. 비 오는 날 상자 안에서 가늘게 울고 있는 아기 고양이. 혹은 다리를 절뚝이며 당신을 아련하게 쳐다보는 길 위의 작은 생명체를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내가 도와줘야 해 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 선하고 위대한 마음에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하지만 그 순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일단 잡아서 집에 데려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그 순수한 마음이 자칫하면 고양이에게 공포를 혹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길고양이 구조의 A to Z,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절대로 네버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탈탈 털어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미 구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웅담을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와 고양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눈에는 작고 귀여운 솜방망이일 뿐이지만 고양이 입장에서 우리는 거의 징역의 거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2미터짜리 거인이 갑자기 나를 향해 소리치며 달려와서 와락 껴안는다면 너무 무섭겠죠. 길 위의 고양이들에게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존재예요. 어떤 인간은 밥을 주지만 어떤 인간은 돌을 던지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생존 본능은 항상 경계 모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로 내미는 손길조차도 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이걸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양이의 언어를 모르고 고양이는 우리의 의도를 모르죠. 이 거대한 오해의 장벽을 허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구조의 첫걸음입니다. 길에서 아프거나 어린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우리 마음은 급해집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 위험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고양이를 향해 돌진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첫 만남입니다. 고양이의 시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포식자가 갑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것과 똑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 있는 힘껏 당신을 핥히거나 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라 파상풍이나 폐혈증 같은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겁에 질린 고양이는 구석이나 차 밑으로 더 깊숙이 숨어버리거나 심지어는 도로로 뛰쳐나가 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고양이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는 뜻이죠. 구조의 제일 원칙은 흥분하지 않기입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고양이는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심호흡을 하고 나는 널 해치지 않아 라는 차분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급하게 달려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일단 멈춰서 상황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짧은 시간이 고양이와 당신 모두의 안전을 지켜줄 겁니다. 배가 고파 보이는 아기 고양이에게 급한 마음에 편의점에서 흰 우유를 사서 먹이는 장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이런 고양이가 우유를 마시면 네,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폭풍 같은 설사를 하게 되죠. 이미 기력이 약해진 길 위의 고양이에게 탈수를 유발하는 설사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기 고양이에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재앙과도 같아요. 참치캔이나 소시지 같은 사람이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분이 너무 많고 고양이에게 해로운 조미료나 첨가물이 들어있어 신장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 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음식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 급하다면 깨끗한 물을 먼저 제공해 주세요. 만약 음식을 꼭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처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고양이용 습식 사료나 아기 고양이용 분유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식탁과 고양이의 식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독을 먹이는 실수는 절대 저지르지 마세요. 드디어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만약 당신의 집에 이미 다른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다면 절대로 곧바로 서로 얼굴을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아무런 예고 없이 낯선 사람을 내 침실에 데려와 자, 오늘부터 같이 살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기존의 반려동물에게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새로운 길고양이에게는 낯선 환경에 낯선 존재까지 마주해야 하는 극도의 공포 상황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길 위 생활을 한 고양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기생충, 벼룩, 진드기, 회충 등과 전염성 질병, 허피스, 칼리시, 범백 혈구감소증 등의 복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범백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무서운 질병이죠. 만약 기존의 반려동물이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더라도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한 고양이는 최소 2주간은 화장실, 침실 등 별도의 공간에 완벽하게 격리해야 합니다.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도 모두 따로 사용하고 구조한 고양이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기존 반려동물을 만져야 합니다. 이 격리 기간은 기존 반려동물과 새로운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애는 착해서 괜찮아 라는 안일한 생각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약비약 우는 아기 고양이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미에게 버림받았나 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어미 고양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모성애가 강합니다. 사냥이나 더 안전한 장소로 이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위험해 보여도 어미 고양이가 선택한 최선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섣불리 아기 고양이들을 만지거나 데려와 버리면 돌아온 어미는 새끼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평생 새끼를 찾아 헤맬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람 손을 탄 아기 고양이에게서는 낯선 냄새가 나서 어미가 경계하고 돌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 고양이들만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일단 멀리서 최소 몇 시간, 길게는 반나절 정도 조용히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기 고양이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몸이 축 처져 있거나 울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거나 비가 오는 등 주변 환경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만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미의 돌봄은 세상 그 어떤 인공포육보다 아기 고양이에게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어미와 아기의 생이별을 만들지 않도록 한 걸음 뒤에서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길에서 구조한 고양이, 꼬질꼬질하고 냄새도 나겠죠. 당장이라도 따뜻한 물에 퐁당 담가 깨끗하게 씻겨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고양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길 위의 생활로 인해 이미 체력과 면역력이 바닥난 상태의 고양이에게 목욕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물에 대한 공포는 고양이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목욕 후 천이 급격하게 떨어져 저천증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어린 아기 고양이들은 스스로 천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천증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털이 젖은 상태에서는 천이 훨씬 더 빨리 떨어지죠.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물이 들어가 2차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위생 상태가 걱정된다면 목욕 대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에 오염된 부분만 살살 닦아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본격적인 목욕은 고양이가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고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수의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고양이에게는 차가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청결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과 안정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SNS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XX동 XX아파트 화단에 아픈 고양이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와 같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모두 우리처럼 따뜻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글을 동물을 학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글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조용히 찾아가 고양이를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구체적인 장소를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마포구 인근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지역을 언급하고 정말 도움을 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개인적인 메시지, DM을 통해 자세한 위치를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고양이의 사진을 올릴 때는 주변 배경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찍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익명성 뒤에 숨은 위험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부주의가 연약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보를 공유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다리에서 피가 나거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고양이를 보면 마음이 아파 뭐라도 해주고 싶어집니다. 집에 있는 사람용 연고를 발라주거나 안약을 넣어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금지된 행동입니다.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약이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한 소독약인 과산화수소수는 고양이의 민감한 피부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고 특정 성분이 포함된 연고는 고양이가 핥았을 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성분 같은 해열 진통제는 고양이에게 급성 간부전과 사망을 유발하는 맹독입니다. 아파 보이는 증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한 진단은 불가능합니다. 눈병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일 수 있고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골절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자가 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는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가볍게 압박하여 지혈하거나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한 상태로 최대한 빨리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의사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당신의 역할은 최고의 간병인이자 보호자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고양이를 구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안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 겁에 질린 고양이는 방어적으로 변해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이빨과 발톱은 생각보다 날카롭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입속에는 다양한 세균이 있어 물렸을 경우 상처가 쉽게 덧나고 파스튜렐라증과 같은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는 고양이 할퀸병으로 알려진 바르토넬라균이나 심각한 경우 광견병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구조할 때는 반드시 두꺼운 담요나 수건 혹은 장갑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물리거나 핥히었다면 상처 부위를 즉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소독한 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다치면 고양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집니다. 구조는 영웅적인 행동이지만 무모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와 당신 모두가 안전한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지 마세요. 고양이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 즉 구조 행위는 사실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일단 데려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구조는 곧 책임의 시작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칠 동물병원 검진비와 치료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들어갈 사료값, 모래값,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따릅니다. 또한 고양이가 새로운 환경과 사람에게 적응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밤새 울거나 구석에 숨어 나오지 않거나 배변 실수를 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엄청난 인내심과 이해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조 전에 반드시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주변의 동물보호단체나 캣맘 커뮤니티에 연락하여 임시보호처나 입양처를 구할 수 있는지, 병원비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책임한 구조는 또 다른 유기를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선의가 고양이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구조하기 전 당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조해서 보호소에 보내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소는 대부분 포화 상태이며 끊임없이 밀려드는 유기동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락사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소는 공고기간 보통 10에서 15일, 이 지나도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당신이 애써 구조한 생명이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고양이 혹은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는 고양이는 입양 가능성이 낮아 안락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보호소에 보내는 것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고려해야 할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 전에 사설보호소나 위탁처 혹은 입양을 전제로 한 임시보호처를 알아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역 캣맘 / 캣데디 커뮤니티나 동물보호단체의 SNS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의외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소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그 아이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최선의 길을 찾아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1번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첫 단계입니다. 고양이를 발견했다면 최소 5m에서 10m 정도 거리를 두고 조용히 앉아 상황을 관찰하세요. 당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양이에게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이 관찰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양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외상이 있는지, 특정 부위를 계속핥거나 절뚝이는지, 호흡이 가쁘지는 않은지, 전반적인 기력은 어떤지 등을 멀리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어미 고양이나 다른 형제 고양이들이 있는지, 차가 많이 다니는 위험한 곳인지,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인지 등을 확인하여 구조의 난이도와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양이의 경계심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바로 도망가는지, 아니면 호기심을 보이며 주변을 맴도는지를 통해 앞으로의 구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탐정이 된 것처럼 차분하게 정보를 수집하세요. 성급한 행동보다 신중한 관찰이 성공적인 구조의 확률을 훨씬 더 높여줍니다. 이것은 고양이를 위한 시간이자 흥분한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관찰을 통해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다음 단계는 경계심을 허물고 고양이를 안전한 곳으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이 아닌 고양이의 후각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고양이용 습식캔이나 파우치입니다. 닭가슴살이나 생선이 들어간 제품들은 냄새가 강해 길 위에 배고픈 고양이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죠. 만약 습식 사료가 없다면 건사료도 괜찮지만 물에 살짝 불려주면 냄새가 더 잘 퍼져 효과가 좋습니다. 음식을 줄 때는 그릇을 바닥에 던지듯 놓지 말고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은 뒤 다시 천천히 뒤로 물러나 고양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당신이 바로 옆에 서 있으면 고양이는 불안해서 음식을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탈수 증세를 보이는 고양이에게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어떤 음식보다 더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며칠간 반복하며 고양이가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주는 음식을 긍정적으로 연결하도록 만드는 길들이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양이에게 이 거인은 나를 해치지 않고 맛있는 걸 주는 착한 존재구나 라는 신뢰를 심어주어 최종적인 포획 과정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고양이와의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동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맨손으로 안거나 일반 상자에 넣어 이동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겁에 질린 고양이는 당신의 품에서 발버둥 치다가 탈출하여 달아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과 고양이 모두 상처를 입을 수 있고요. 종이 상자는 고양이가 발톱으로 쉽게 찢고 탈출할 수 있으며 내부가 보이지 않아 고양이가 더욱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플라스틱이나 철제로 된 문이 확실하게 잠기는 고양이 전용 이동장 캐널입니다. 만약 이동장을 바로 구하기 어렵다면 튼튼하고 통풍구가 있는 박스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지만 테이프로 꼼꼼하게 봉인하여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장 안에는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푹신한 담요나 수건을 깔아주고 맛있는 간식을 안에 넣어 스스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을 통도처럼 활용하는 것이죠. 이동장은 단순히 고양이를 가두는 도구가 아니라 낯선 환경으로 이동하는 동안 고양이가 느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안전벨트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드디어 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은 단 하나, 동물병원입니다. 일단 우리 집에서 좀 쉬게 해줄까?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구조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인 수의사에게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이나
영양실조, 탈수, 골절 등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귀 진드기나 피부병 유무, 구내염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염병 키트 검사, 범백, 코로나, 백혈병 등과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내외부 기생충 구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고양이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돌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집에 다른 반려동물이 있다면 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동물병원 방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비용이 걱정될 수 있지만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을 아끼는 길입니다. 지역 동물보호단체나 커뮤니티에 연락하면 협력병원을 통해 진료비 할인을 받거나 후원 모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동물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진을 마쳤다면 이제 고양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차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른 반려동물이 있다면 최소 2주간의 격리는 필수입니다. 반려동물이 없더라도 구조한 고양이에게는 집 전체가 아닌 작고 아늑한 독립된 공간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넓고 낯선 공간에 노출되면 고양이는 오히려 불안감과 공포를 느껴 구석에 숨어버리기만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이나 넓은 화장실 혹은 큰 케이지를 활용하여 안전기지를 만들어주세요. 이 공간에는 3가지 필수품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신선한 물과 사료. 둘째, 깨끗한 화장실. 셋째, 몸을 숨길 수 있는 숨숨집이나 상자입니다. 특히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은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정감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격리 공간에서 고양이가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고 당신의 존재에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만지거나 꺼내려고 하지 마세요. 조용히 밥을 챙겨주고 화장실을 치워주며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저 널 돌봐줄 뿐이야 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뢰의 시간이 쌓이면 고양이는 언젠가 스스로 문을 열고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길에서 발견된 고양이라고 해서 모두가 처음부터 길 위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나 안타깝게도 유기된 집고양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들은 길 위에서의 생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가 더욱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애타게 찾고 있을 원래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동물병원에 방문했을 때 반드시 내장칩, 마이크로칩, 스캐너로 칩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내장칩은 쌀알만한 크기로 동물의 신체에 삽입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인식장치입니다. 만약 칩이 발견되고 그 번호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주인의 연락처를 찾아 고양이를 원래의 집으로 돌려보내 줄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애타게 잃어버린 내 고양이를 찾고 있는데 누군가 구조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장칩 확인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간단한 절차이지만 한 가족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칩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주인을 찾습니다. 공고를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조한 아이가 당신의 새로운 가족이 되기 전에 혹시 모를 원래 가족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조한 고양이가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기 고양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보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후 4주 미만의 아기 고양이들은 스스로 천을 조절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미 고양이의 품에 파고들어 천을 유지하죠.
이런 아기 고양이가 홀로 길 위에 있었다면 이미 저천증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천증은 아기 고양이의 소화 기능과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아기 고양이를 구조했다면 즉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건으로 감싼 페트병에 따뜻한 물 사람이 만졌을 때 뜨겁지 않고 따끈한 정도를 담아 아기 고양이 곁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전기장판이나 핫팩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수건이나 담요로 여러 겹 감싸고 고양이가 너무 뜨거우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아기 고양이의 정상천은 38도에서 39도 정도로 사람보다 높습니다.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진다면 매우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보다 따뜻한 잠자리라는 말이 있듯 아기 고양이에게는 보온이 곧 생명입니다. 이 작은 생명의 온기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구조 과정은 정신없고 힘들지만 그 순간들을 사진과 글로 기록해 두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추억을 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기록들은 앞으로 고양이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거나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처참했던 모습, 병원에서의 진단서와 영수증, 그리고 당신의 돌봄 속에서 점차 건강과 미모를 되찾아가는 과정들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이 사진들은 고양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하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입양이나 후원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아팠던 아이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라는 변화의 스토리는 그 어떤 말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의 건강 상태, 식사량, 배변 상태, 투약 기록 등을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들은 수의사에게 고양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임시보호나 입양을 보낼 때 새로운 보호자에게 고양이의 습성과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인수인계 자료가 됩니다. 당신의 꼼꼼한 기록이 고양이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스마트폰을 들어 그 소중한 순간들을 꼭 담아두세요. 길고양이 구조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감정적인 소모도 상당하죠. 고양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잠 못 이루며 걱정하고 입양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초조해집니다. 이때 나 혼자 다 해결해야 해 라는 생각에 갇혀있지 마세요. 당신 주변에는 생각보다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동물보호단체나 길고양이 보호협회, 캣맘 / 캣데디 커뮤니티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그들은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협력동물병원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나 임시보호처 연계, 효과적인 입양 홍보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정중하게 사연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료비나 사료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당신의 글을 보고 기꺼이 임시보호나 입양을 자처하는 고마운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구조는 혼자 하는 마라톤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달리는 이어 달리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놓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미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요청이 고양이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건강이 안정되고 당신의 집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구조는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선택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직접 입양하여 평생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피엔딩이겠지만 당신의 상황과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입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양이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예쁜 사진과 마음을 움직이는 사연을 담아 입양 공고를 작성하고 다양한 채널, 온라인 커뮤니티, 입양 플랫폼, SNS 등에 꾸준히 홍보해야 합니다. 좋은 입양자를 신중하게 심사하는 과정도 필수적입니다. 셋째, 만약 구조한 고양이가 사람 손을 거의 타지 않는 영역 고양이이고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면 중성화 수술, TINR 후 원래 살던 곳에 방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길 위에서의 번식을 막고 영역 다툼을 줄여 길고양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도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의 남은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 마지막 발걸음까지가 진정한 구조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길고양이 구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양이를 만났을 때 무작정 달려가는 대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기억하세요. 성공적인 구조는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합니다. 고양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한 생명을 안전하게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돈도 시간도 감정도 많이 소모되겠죠. 하지만 꼬질꼬질했던 작은 생명체가 당신의 손길 안에서 안정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고 마침내 마음을 열고 당신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골골송을 불러주는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당신은 한 생명의 세상을 구한 영웅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예비 집사님들에게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조 경험담이나 앞으로 구조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선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